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1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조건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개념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실 내용은 프로그래밍에서 구조를 설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건문은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조건을 얘기할 때 만약 뭐뭐라면 또는 뭐뭐일 경우에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 역시 이 의미와 동일하고요. 조건에 따라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의미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면 만약 뭐뭐일 경우에 뭐뭐 하는 스크립트가 되겠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추가 동작을 의미하는 스크립트가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B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A가 1보다 크면 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B를 실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B가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예로 든 내용을 기반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스크립트 또는 구문을 의미합니다. 조건문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기본 이론이 10% 응용이 90%입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뭐든지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면 쉽게 포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리는 스텝에 따라서 차근차근 쌓아나가 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멋진 개발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조건문 개념은 이해했으니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 i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일 경우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하, 이 단어가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되는 용어 또는 문법들은 영어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시면 어떤 의미로 동작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의 문법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시면 다른 언어도 배우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오토하키 기초 강의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하, 잡소리는 그만할게요. if를 활용해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좀 휑하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작성된 내용의 생김새이고요. if라고 적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조건을 적고 콜론 기호를 적어주시면 조건문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건문을 만족했을 때 동작시킬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을 채워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뭔가 눈에 좀 들어오죠? if를 사용해서 특정 조건을 판단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에 있는 동작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배우셔야 합니다. 블록이라는 개념인데요. 블록은 작업을 묶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스크립트를 한 줄씩 작성을 합니다. 각각의 줄이 특정 작업을 의미하지만 여러 줄을 모아서 하나의 작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고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작업이지만 이 둘을 묶으면 이 역시 하나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업의 모든 과정을 묶어놓은 것을 블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 이상의 작업을 우리가 임의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를 받아들이신 뒤에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블록을 만드는 규칙만 지키시면 되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우는 거죠. 이번 강의부터 프로그램의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기본적인 틀만 지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이 90%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조건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간단한 스크립트에도 블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블록이 됩니다. 한 줄의 스크립트가 하나의 작업이 되는 형태인 거죠.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블록의 구현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블록을 구현하는 방법은 줄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잘 보시면 이 스크립트와 이 스크립트의 앞줄이 안 맞죠? 이게 바로 블록을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동일한 블록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같은 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블록은 하위 블록을 포함합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되고 내부에 또 하나의 블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블록은 이 공간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맞출 때에는 탭을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다가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면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남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블록을 사용해서 계층을 무한하게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문과 같이 특수한 구문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위 블록이 하위 블록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빨간 박스를 기준으로 if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 스크립트 모두를 모아서 하나의 블록이 되고, 빨간 박스 내부적으로 프린트 함수가 작성된 부분이 또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블록의 끝은 띄어쓰기가 끝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될까요? 만약 a가 1보다 크면 프린트 함수가 2번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a가 1보다 작으면 조건문에 속한 프린트 함수가 실행되지 않고 블록이 끝난 뒤에 작성된 프린트 함수 하나만 실행됩니다. 자, 이제 이 스크립트가 모두 이해되시죠? 그럼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콘솔 창에서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그 값을 변수 2에 저장된 값과 비교해서 변수 2와 같은 값이 입력되었을 때 값이 같습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조건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만나는 상황 중에는 독립적인 한 가지 조건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연결해서 판단하고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두 경우가 겹치는 내용이 없으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두 조건은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각각 if를 사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문법상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조건문이 됩니다. 예를 조금만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조건의 의미 중 a가 1일 때는 두 조건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한 것이라면 잘못 작성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의 조건문을 만족했을 때 아래의 조건문을 동작시키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if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건문을 구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else와 elif인데요. 우선 else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미 언급된 내용과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조건문에 적용시켜보면 if의 다음에 작성되어 if가 가리키는 조건이 아닌 모든 경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elif를 배운 뒤에 조금 더 확장이 될 건데 우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else를 만나면 조건문의 루틴이 끝나게 됩니다. else가 나머지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니까 더 이상 커버할 조건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건문이 종료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if로 만들어진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문과 상관없는 내용이 오거나 else가 나오면 종료가 됩니다. 아직 완벽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선 넘어갑시다. elif는 elseif입니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대부분 elseif로 사용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씁니다. elif는 else와 if가 합쳐진 의미이고요. 이미 작성된 조건과 또 다른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걸 바로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의 다음에 작성되어 if가 가리키는 조건이 아닌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건문의 요소를 모두 배웠으니 세트로 만들어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하면 조건문의 기본은 if입니다. 조건문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무조건 if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 if와 연결된 조건을 추가로 작성하실 때에는 elif 또는 else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해진 규칙이니까 따르셔야 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면 우선 조건 1을 만족하면 내용 2를 실행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데요. 내용 1이 실행되고 나면 나머지 내용은 스킵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건 1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용 1은 실행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있는 조건문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용 1을 실행하게 되고 나머지 else의 내용은 또 스킵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lse를 보시면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lse는 따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위에 나열된 조건들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됩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문의 한 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끝입니다. 이게 한 세트라고 했는데요. if와 else는
세트당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프는 else로 조건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한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가 만족될 때까지 하나씩 따져가면서 내려가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오토아키 기초강의 리뉴얼 버전에 있는 조건문 강의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보고 오시고요. 실습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콘솔 창에서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입력받은 값이 변수 2보다 작으면 변수 2 값보다 작습니다를 출력하고 변수 2보다 크면 변수 2 값보다 큽니다를 출력하고 아니면 변수 2의 값과 같습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하고 조건문의 구성 요소는 if, elif, else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작업을 묶은 것을 블록이라고 하고 들여쓰기로 구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조건문은 세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if로 시작해서 else로 끝나고 중간에 들어가는 elif는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구조 설계의 근간이 되는 문법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이리저리 테스트해보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